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우 회장입니다. 오늘의 신고가 승부주, 오늘은 3S를 준비했습니다. 3S. 부제목으로 가장 아름다운 차트, 이것이 세력주다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화면 보면서 회사 개요하고 상승 논리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223억, 제법 볼륨이 있죠. 액면가가 500원,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정도. 지분 구조를 보면 박종익 대표가 7.35% 갖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박종익 대표가 지난 8월 8일자로 구속이 됐어요. 여하튼 간에 대표이사가 구속이 됐는데 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고 있다. 약간 이제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악재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오른다면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겠고요. 박종익 대표 외에는 지분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M&A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국내 유일의 웨이퍼 캐리어 국산화에 성공을 했죠.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공조기기가 이제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죠. 안정적인 매출이 이어지고 있어요. 칼로리 메타라고 하죠. 제품명이. 자, 아래 내용 보시면은 2017년도 매출액이 265억, 2018년도가 315억, 2019년도가 358억으로 매출액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3억, 그 전에는 이제 적자였죠. 24억 적자였다가 3억 흑자 전환됐고 18년도에 올해 예상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3월 결산 법인이거든요. 2019년도 3월 기준으로 3월 결산 기준에서 17억에 17억. 그리고 올해 6월달 2분기죠. 2분기에 영업이익을 보면은 8억입니다. 8억. 그러면 뭐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일단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계속 재무구조를 계속 보도록 하죠. 살펴볼 만한 것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사실 제조업체가 영업이익률이 4.6%대는 것은 굉장히 선방했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두 가지 논리가 있어요. 먼저, 기존 사업 부분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하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다가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또 영업이익률이 급증을 하죠. 지금 3S 영업이익률 급증을 보면 역시 그 웨이퍼 캐리어입니다. 웨이퍼 캐리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퍼가 75배, 퍼가 이제 고퍼라고 봐야 되겠고, 계속 적자였으니까, 적자였다가 이제 흑자 전환되면서 고퍼가 되고, PBR이 한 3배 정도 되는데, PBR은 낮은 PBR은 아니죠. 그런데 여하튼 간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하고 실적이 급증하게 되면, 퍼라든가 PBR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 화면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3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사실 하락하는 과정에서 오르기가 쉽지가 않죠. 삼성전자가 부각이 돼야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큰 테마 이슈를 끌고 가면서 상승 전환되는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의미는 있는 게 뭐냐면, 지난 올해 들어서 특히 이제 한 5월달, 6월달에 주가가 큰 폭으로 많이 이제 하락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중 간 무역 전쟁 여파가 굉장히 컸죠. 굉장히 어려웠던 그 장세였고요. 거기에다가 또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직격탄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8월 달 들어서면서 이동평선 결핍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상승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박스 상단권인데 지금 시장 흐름으로 봐서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겠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한 단계 오른다면 3S도 역시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고, 당연히 삼성전자의 상승률 부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3S 장기 월봉 차트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무지하게 많이 빠졌죠. 사실 약간 우리가 신뢰성은 좀 떨어지지만 2011년도에 주가가 거의 4만원대까지 갔어요. 4만원대까지. 여하튼 간에 주가가 크게 급락 이후에 옆으로 많은 횡보를 하죠. 차트 완성도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차트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죠. 말씀 중에 깜빡 또 잊었는데, 여러분께서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되고요. 저희는 또 배전의 노력으로 좋은 콘텐츠를 여러분들께 다가설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지난 7월 달에 이제 일본 경제 보복에 따른 반대급부로 관련주들이 오르면서 3S도 크게 올랐다가 다시 제재 원위치, 그리고 7월 말부터 다시 오르는 와중에 대표이사가 구속이 됐어요.
예? 그런데 구속되는 날도 여기 지금 화살표 표시를 해놨는데 구속되는 날도 주가는 잘 안 빠졌어요. 이런 건 어떤 현상이냐면 대표이사가 여러분들 구속됐다는 것은 수장인데 어마어마한 악재죠.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악재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안 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매도세가 약하다. 매도세가 약하다는 것은 매집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 보시면 이제 대량 거래 있죠. 1000만 주가 넘는 대량 거래가 우리는 이게 매집으로 추정이 된다면 대략적으로 평균 매집 단가가 뭐 한 3,500원 전후대가 되겠는데 이게 만약에 매집이라면은 어떻습니까? 매집이라면은 곱하기 3배수, 최소한 3배수는 해야 되겠죠. 10,000원 정도는 우리가 봐야 되겠죠. 지금 뭐 3,300원대인데 10,000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고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어제 같은 거죠. 어제 이제 장대 양봉을 시연했는데요. 아래 거래량 보세요. 어마어마한 매물대거든요, 사실. 어마어마한 매물대에 진입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거래량으로 매물대를 진입한다는 것은 앞에 매물이 아니라 매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거래량 절대 불변의 법칙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 제2강에서 말씀드렸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주가가 매물대 저항대를 적은 거래량을 돌파한다는 것은 앞에 매물이 아니라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간에 3S는 대표이사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에 주가가 또 매물대를 적은 거래량을 도달했기 때문에 앞에 1000만 주, 그 다음에 뭐 한 700만 주대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래가 매집일 가능성이 높겠고, 이게 만약에 매집이라면은 주가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탄력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4,000원대 고점 이후에 2018년도 고점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 중에서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와중에서 거래가 많이 엉겨붙으면 굉장히 무거워져요. 이런 세력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가 급감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3S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한 85점 정도,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하여튼 그 정도 반열, 뭐 A급 정도 반열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3S 여러분들 오늘 뭐 마이너스 한 10원 정도 소폭 조정받는 것 같은데요. 조정 어제 강하게 오르고 오늘 조정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가 타이밍이 와서 조정 보통 이틀째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마이너스권에서는 충분한 승부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항상 노력하는 우리 현대투자연구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우 회장입니다. 오늘의 신고가 승부주, 오늘은 3S를 준비했습니다. 3S. 부제목으로 가장 아름다운 차트, 뭐 이것이 세력주다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화면 보면서 회사 개요하고 상승 논리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223억, 제법 볼륨이 있죠. 액면가가 500원,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정도. 지분 구조를 보면 박종익 대표가 7.35% 갖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박종익 대표가 지난 8월 8일자로 구속이 됐어요. 여하튼 간에 대표이사가 구속이 됐는데 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고 있다. 약간 이제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악재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오른다면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겠고요. 박종익 대표 외에는 지분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M&A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국내 유일의 웨이퍼 캐리어 국산화에 성공을 했죠.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공조기기가 이제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죠. 안정적인 매출이 이어지고 있어요. 칼로리 메타라고 하죠. 제품명이. 자, 아래 내용 보시면은 2017년도 매출액이 265억, 2018년도가 315억, 2019년도가 358억으로 매출액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3억, 그 전에는 이제 적자였죠. 24억 적자였다가 3억 흑자 전환됐고 18년도에 올해 예상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3월 결산 법인이거든요. 2019년도 3월 기준으로 3월 결산 기준에서 17억에 17억. 그리고 올해 6월달 2분기죠. 2분기에 영업이익을 보면은 8억입니다. 8억. 그러면 뭐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일단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계속 재무구조를 계속 보도록 하죠. 이 살펴볼 만한 것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사실 그 제조업체가 영업이익률이 4.6%대는 것은 굉장히 선방했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두 가지 논리가 있어요. 먼저 기존 사업 부분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하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다가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또 영업이익률이 급증을 하죠.
지금 3S 영업이익률 급증을 보면 역시 그 웨이퍼 캐리어입니다. 웨이퍼 캐리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퍼가 75배, 퍼가 이제 고퍼라고 봐야 되겠고, 계속 적자였으니까, 적자였다가 이제 흑자 전환되면서 고퍼가 되고, PBR이 한 3배 정도 되는데, PBR은 낮은 PBR은 아니죠. 그런데 여하튼 간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회수권에 진입하고 실적이 급증하게 되면, 퍼라든가 이제 PBR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 화면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그 3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사실 그 하락하는 과정에서 오르기가 쉽지가 않죠. 삼성전자가 부각이 돼야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큰 테마 이슈를 끌고 가면서 상승 전환되는데,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의미는 있는 게 뭐냐면, 지난 올해 들어서 특히 이제 한 5월달, 6월달에 주가가 큰 폭으로 많이 이제 하락했는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미중 간 무역 전쟁 여파가 굉장히 컸죠. 굉장히 어려웠던 그 장세였고요. 거기에다가 또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직격탄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8월달 들어서면서 이동평선 결핍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상승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박스 상단권인데 지금 시장 흐름으로 봐서는 뭐 돌파할 가능성이 높겠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한 단계 오른다면 3S도 역시 그러니까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고, 당연히 삼성전자의 상승률 부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들어가죠. 자, 3S 장기 월봉 차트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무지하게 많이 빠졌죠. 사실 약간 뭐 우리가 신뢰성은 좀 떨어지지만 2011년도에 주가가 거의 4만원대까지 갔어요. 4만원대까지. 여하튼 간에 주가가 크게 급락 이후에 옆으로 많은 횡보를 하죠. 차트 완성도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차트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죠. 말씀 중에 깜빡 또 잊었는데, 여러분께서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되고요. 저희는 또 배전의 노력으로 좋은 콘텐츠를 여러분들께 다가설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지난 7월 달에 이제 일본 경제 보복에 따른 반대급부로 관련주들이 오르면서 3S도 크게 올랐죠. 올랐다가 다시 제재 원위치. 그리고 7월 말부터 다시 오르는 와중에 대표이사가 구속이 됐어요. 예? 그런데 구속되는 날도 여기 지금 화살표 표시를 해놨는데, 구속되는 날도 주가는 잘 안 빠졌어요. 이런 건 어떤 현상이냐면, 대표이사가 여러분들 구속됐다는 것은 수장인데 어마어마한 악재죠.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악재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안 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매도세가 약하다. 매도세가 약하다는 것은 매집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 보시면 이제 대량 거래 있죠. 1000만 주가 넘는 대량 거래가, 우리는 이게 매집으로 추정이 된다면 대략적으로 평균 매집 단가가 뭐 한 3,500원 전후대가 되겠는데, 이게 만약에 매집이라면은 어떻습니까? 매집이라면은 곱하기 3배수, 최소한 3배수는 해야 되겠죠. 10,000원 정도는 우리가 봐야 되겠죠. 지금 뭐 3,300원대인데 10,000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고,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어제 같은 거죠. 어제 이제 장대 양봉을 시연했는데요. 아래 거래량 보세요. 어마어마한 매물대거든요, 사실. 어마어마한 매물대에 진입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거래량으로 매물대를 진입한다는 것은 앞에 매물이 아니라 매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거래량 절대 불변의 법칙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제2강에서 말씀드렸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주가가 매물대 저항대를 적은 거래량을 돌파한다는 것은 앞에 매물이 아니라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간에 3S는 대표이사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에 주가가 또 매물대를 적은 거래량을 도달했기 때문에 앞에 1000만 주, 그 다음에 뭐 한 700만 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래가 매집일 가능성이 없겠고, 이게 만약에 매집이라면은 주가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탄력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4,000원대 고점 이후에 2018년도죠. 2018년도 고점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와중에서 거래가 많이 엉겨붙으면 굉장히 무거워져요. 이런 세력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가 급감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3S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한 85점 정도,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하여튼 그 정도 반열, 뭐 A급 정도 반열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3S 여러분들 오늘 뭐 마이너스 한 10원 정도 소폭 조정받는 것 같은데요. 조정 어제 강하게 오르고 오늘 조정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가 타이밍이 와서 조정 보통 이틀째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마이너스권에서는 충분한 승부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항상 노력하는 우리 현대투자연구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